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1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내일은 휴장인데 하루 휴장을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는 0.8%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조금은 제가 우려했었던 N자형 패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1%가 넘는 급락이 나오면서 보다 시장이 좋지 않았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900포인트를 지켜주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모두 전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 더 하락세가 컸던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네이버까지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했었네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모처럼 보합이 나왔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관련주와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은 8월 첫날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기관에서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삼성 SDI, 이 종목도 코스피 수급과 마찬가지로 8월 첫날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매일같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죠.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금양,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를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오늘도 호텔신라, LG에너지솔루션, 신세계, 현대백화점, GKL,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약세장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스닥이 60일선까지 내려왔고 약 0.7%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보면 조금은 예상을 했던 60일선까지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60일선마저 별다른 반등 없이 깨고 내려간다면 직전 저점이라든지 한 13,300포인트, 거기까지는 한 차례 또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은 국내 시장이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 밤하고 내일 사이에서 지금 60일선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S&P 500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아직까지는 60일선하고 조금은 이격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반등이 있었네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이 나스닥이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60일선까지 지수가 밀린 위치인 만큼 반등이 나올 타이밍도 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국내 시장에 쉴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면 광복절 이후에 국내 증시의 흐름도 오늘처럼 또 한 차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선제적으로 참조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가 1.2%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도 1.5%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고 직전 저점을 깨고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중국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도 1%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는 한 차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 차례 장대 음봉이 나왔었고 이때가 2%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1% 급락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추세를 이탈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먼저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것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월 대비 0.3%의 상승이 나왔고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뒤를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통해서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는 것이 더디구나,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그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이슈가 한 차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위기가 다시 한번 번지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은 21년 10월쯤에 한 차례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헝다 사태였었고, 이번에는 헝다 그룹에 이어서 비구이안과 완다, 이 두 개의 부동산 기업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타이틀에 보면 8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는 기사가 있죠. 자, 일단은 중국의 전체 GDP에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입니다. 굉장하죠? 일단은 한국과 일본은 20%거든요. 그래서 국내보다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늘부터 비구이안의 위안화 채권이 거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규모로는 약 1조 원치라고 하는데, 거래가 중단된 배경 중에 하나가 채권값이 연초에 비해서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연초 대비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 채권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래 중단이라는 긴급 조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시장이 충분히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GDP에 있어서 부동산 비중이 거의 25%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심에 선 기업들의 채권이 거래가 중단이 되었다 라는 것은 그냥 지나치게는 사소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시아 시장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중국이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코로나 사태처럼 20년 3월 그 초기였죠.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전 세계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지난 10년간 중국의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중국이 담당을 했던 것은 무려 40%입니다. 미국이 20%를 조금 넘긴다면 유로존 전체 국가가 9%에 그쳤고, 중국은 무려 10년 동안 40%에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차지했던 큰 비중을 볼 때도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위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작년 10월처럼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위기로 번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참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의 급락이 나온 것은 중국 부동산의 디폴트 위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 악재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PPI 지수 발표가 있었고, 또 내일은 국내 시장의 휴장이잖아요. 그때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그리고 실업률이 있겠죠. 그러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7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은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예요.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멘트가 결국 예상이 되잖아요. 뭐 금리 인하까지는 갈 길이 멀고 하반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감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조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떤 실물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국내에 여행하는 단체 관광객 규제를 풀었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는 결국에는 중국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자, 중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19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는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로나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반전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조금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여행 규제를 풀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꼭 국내만 제한된 것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본다면 지금은 중국 경제의 위기, 지금은 계속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개별 종목도 좋겠지만 일단은 큰 그림에서 중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공휴일인데 모두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